한 명 한 명씩. 네네. 개인으로 해. 네, 개인으로 하셔야 돼요. 그 마스크는 빼지 마시고. 네, 네. 좁은 데서 지금 거제가 진행하시고 난리 났어요. 비누 천연비누 쭉 이때까지 해오시면서 실질적으로 하신 지는 진위를 포함하여 한 15년 정도 됩니다. 네. 저희 다 그 이쪽 분야에서는 수석 강사로 활동하고 비전을 생각하시고 나아갈 방향이 어찌 보면은 꼭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 컨퍼런스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막걸리를 활용한 우리가 나중에 브랜드화 시켜서 이야기도 간단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소스화 시킬 수 있는 정말 그 쪽집게 가위처럼 이렇게 딱 이야기할 거니까 충분히 그 인지를 잘 하셨다가 나중에 100%다 활용하셔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위에 올라가시면 나중에 1kg씩 다 가져가실 거거든요. 원래는 조금 해가지고 같이 그룹별로 해가지고 그걸 나누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도 오셨지만 이게 개발의 한 형태로 가게 되면 본인도 써야 되고 뭐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건데 개발했는데 하면서 정말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도 안 한다 했는데 네, 작년에 또 했던 인연으로 제가 뭐 그렇게 하게 돼서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kg씩 가져가시면서 그거 만들어도 보시고 오늘 당장은 못 가져가요. 이게 비누화 되는데 과정이 필요합니다. 굳히는 과정. 그래서 여기 오븐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굳혀서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렇지만 택배는 본인 부담인 거 아시죠? 네, 저희가 보내주는 대신에 여기서 잘 해서 비누로 굳혀가지고 본인이 집에 가져가면 아무래도 가정소다 날리면서 유해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그러니까 나중에 시설이 되시고 어디 큰 장소에서 같이 연습해 보는 거는 괜찮지만 각자의 집에서는 이제 비누를 오늘 만드셨다가 놔두시고 가시고 비누화 돼서 굳히고 난 뒤에 저희가 보내드리면 그거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 다 1kg씩 본인 이름 딱 적어가지고 붙여놓으면 헷갈리는 거 없이 나중에 다 받으실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보낼 때는 한 곳에다 보내주면 되겠죠.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네네네, 그거는 네 같이 하시고 안에 이름 다 각자 거 해서 넣어드리면 그거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하는 거. 네, 그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좋고 여기 위층에 올라가시면 되게 좁게 돼 있는데 좁은데 각각 카트별로 4명 이렇게 해서 할 거고 30분 정도 제가 강의를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와 이 비누가 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학부에서 이 미용 관련된 그 전공을 했고 그 다음 저도 수석 강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통주도 했지만 제일 처음 출발할 때 요거 같이 대표님하고 같이 저희가 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화장품에 관한 거, 비누에 관한 거를 전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자들한테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전통주 한다고 전통주에만 그거 하시면 안 되고 딱 얼굴이 미용하게 안 생겼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미용 쪽도 제가 했었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30분 정도 할 거고 우리 선생님이 이 비누에 대한 원리와 지방산,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30분 정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1시간의 이론 시간과 그다음 비누를 만드는 실질적인 우리가 실습 시간 할 거거든요. 그 실습 시간 한 1시간 정도를 해서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지금 시간 10분 남았잖아요. 화장실에 가실 분 있으면 중간에 저희가 그거 한 거 없이 화장실에 작업장 가방은 요 안에 넣으랍니다. 작업장 여기다가 예. 아유 크다 말도 못. 이렇게 들어가서 빨래를 했다는 게 우리 옛날에 왜 양냉물이가. 우리 옛날에 왜 있잖아 재 물에 부엌에 재 놓는 열고 그거 재, 가지고 그래 재 가지고 우리 술 교육훈련기간 11호로 지정되어 있는 연효제 제가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비누에 관련된 거 학부를 나왔지만 제가 또 대학원도 요리하는 데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관광대학원에 또 지금 요리를 공부하면서 지금 3학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에 관한 체험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해줄 부분들도 있는데 전통주를 활용한 걸 어떻게 융합하는지 또 컨설팅도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누로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화장품하고. 그래서 요거 비누랑 화장품을 제가 관심 가지면서 한 지가 벌써 저도 15년이 거의 다 돼가고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비누를 어떻게 하면은 술을 넣어가지고 그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전통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비누의 역사만큼 전통주도 한 15년 지금 거의 20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업화한 지가 제가 딱 보니까 올해로 제가 사업한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20년, 30년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비즈니스 한 게 제가 2010년도 했으니까 딱 만 11년째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발 앞서간 선배로서 여러분들하고 알고 있는 지식에 제가 하나 더 얹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수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린 말씀은 제 초사 겉드림이라고 거기가 제 제자들이 하는 건데 그 외에도 뭐 저희 제자들이 동백이라고 또 거기서 하고 있고 또 한산도가라고 통영에 있죠. 네. 있거든요. 거기도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해줘서 지금 그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다 제가 이렇게 한 데서 많이 선전하고 있으면서 청출어람이라고 저보다 더 잘 되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하면서 뿌듯해 하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잘 되시기를 바라고 거기서 이제 거제를 빛낼 수 있는 제가 거제 출신이라고 여기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통영 거제 출신인데 그게 거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애정이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막걸리에 대한 이론을 잠시 하면은 아까 밑에서 그 막걸리를 보면 아주 막걸리를 현대적인 맛보다는 지평이나 이런 좀 가까운 데보다는 옛맛 막걸리라고 아시죠? 고 막걸리와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그 막걸리 자체가 산성에 좀 닮아 있으면서 산성보다 조금 더 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맛 조금 덜하고 산성보다. 네, 그러면 지평 막걸리나 요새 나오는 지평 막걸리라든지 아니면 느린마을 막걸리와는 또 맛이 약간 좀 더 무거운 질감에 아까 밑에 내려가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해창 막걸리는 훨씬 그보다 더 걸쭉해요. 그 지금 잘 나가는 롤스로이스 같은 거 11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막걸리 한 병에.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여러분의 막걸리가 얼마 이제 책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는 해창보다 더 잘 나가는 막걸리로 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누룩의 상태들을 잘 봐가면서 해야 되는 전통주 그죠? 그 느낌으로 잘 하시려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겠지만 아까 보니까 저 밑에서 제가 맛본 거에는 물엿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디감이 있었어. 네. 그냥 아스파탐만 넣으면 굉장히 청량감이 있는 단맛인데 저기는 물엿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바디감이 있는 단맛으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물엿이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물엿만 들어간 건 아니야. 아스파탐이나 다른 것들도 좀 첨가가 된 맛이더라고요. 물엿만 넣어서는 활성당이기 때문에 얘가 탄산감이 많고 바디감이 있는 맛이지만 끝에 분명히 인공 감미료가 좀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넣으신 분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럼 저거를 진호화 시켰을 때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절대 찬 걸로 갖고 넣으면 안 됩니다. 막걸리 비누를 만들 때는 반드시 온도가 높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찬 걸로 넣었어요. 냉장고에 넣어서 신선하게 하려고 막걸리 탁 넣었어요. 이러면 뭐가 되냐면 가슴소다가 NaOH인데 얘네 수상기가 OH라고 해서 뒤붙은 게 되죠. 그러면 얘하고 만나면 뭐가 되냐면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올라와요. 그래서 막걸리 자체를 어떻게 우리는 할 거냐면 페이스트라고 해서 요 편하게 제일 뒤에 보시면 제일 뒤에 레시피 보시겠어요? 레시피에 보시면 여기 막걸리 비누 만드는 여기 보시면 막걸리 잼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예, 막걸리 잼이 20g이 들어가죠. 근데 막걸리의 1g에도 효모는 100만 개가 넘게 있어요. 그 안에 좋은 성분들이. 네, 그러므로
막걸리 잼 20g만 들어갔다 하여 아이고 20g 꼴랑 요 앞에는 뭐 보니까 뭐 엄청 많이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걸리 잼이라고 편하게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잼처럼 만드는 페이스트를 우리가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도는 막걸리 비누는 어떤 거냐? 혹시 막걸리 비누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 분? 비누를 만드신 적 있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비누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냐면은 비누는 오일로 만들어지는 거. 오일. 예. 한 가지 올리브 오일로 만들 수도 있고, 예. 올리브 오일 한 가지만 해도 되고, 여러분 집에 있는 콩기름 가지고도 비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빨래 비누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오일 쓰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가지고 쓸 수도 있고, 돼지 기름을 우리가 라드라고 하는데 라드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비누 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비누 같은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카스틸이라 해가지고 그런 비누는 굳지도 않아. 말랑말랑해요. 올리브 자체가 그렇게 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코넛이나 팜유 오일 들어보셨죠? 팜 비누 뭐 이런 거는 딱딱해요. 네, 그게 다 지방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막걸리 오늘처럼 페이스트로 만드는 거는 앞에 대부분 인터넷에 보면 막걸리,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막걸리 비누 어떻게 만들겠어요? 막걸리에 있는 그죠? 그 물을 사용해가지고 가슴소다에 섞어가지고 보통 보면 거기에 해가지고 오일하고 섞어가지고 비누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걸리를 페이스트로 만들어서 그것을 뒤에 뭐라고 하냐면 슈퍼팻이라고 하는데 뒤에 첨가하듯이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막걸리의 액체를 가지고 하는 것과 페이스트로 만드는 거하고 그럼 차이는 뭐냐 이랬을 때 농도 차이도 있지만 뒤에 페이스트로 넣었던 것들이 훨씬 더 뒤에 텍스트라고 하는 우리 막걸리의 좋은 효능을 더 많이 가져다 줍니다. 효능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막걸리가 뭐 씻고 세정하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데 화장품처럼 머무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뭐냐면은 텍스트를 하여 뒤에 남는 것과 잔여물이라는 게 남는데 그게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보습제, 천연 보습제가 나와요. 그거하고 같이 해서 이제 피부를 조금 더 화장품을 덜 쓰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저희가 천연 비누는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막걸리는 페이스트로 쓰는데 자, 천연 비누가 일반 우리 비누보다 안 딱딱합니다. 그 빨리 물러요. 그죠? 근데 무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막걸리를 페이스트 아까 잼처럼 만든다 했잖아요. 그럼 잼 만들 때 뭘 넣죠? 그렇죠. 설탕을 넣죠. 설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장성을 높여주는, 우리 잼 만드는 거 뭐예요 만듭니까? 저장 오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분을 날리고. 마찬가지로 저장성을 높이는데 비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설탕이 약간 더 딱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 비누가 가지는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무르다는 건데 그것을 보완해주면서 저장성을 더 높이려고 할 때에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걸리를 조금 있다가 페이스트화 시키는 거를 저희가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너무 많이 했다, 잼처럼 했다 이러면 잼의 농도가 너무 진하면은 그 비누가 나중에 갈색 점처럼 뚝뚝뚝뚝 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페이스트화 시켜야 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해서 슈퍼팻이라고 하는 비누 다 만들고 난 뒤 뒤에다가 페이스트를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향을 집어넣을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이거 좀 녹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동영상인데. 아 그러니까 네, 이거는 목소리. 우리가 다음에 네. 또 우리끼리 좀 보고 더 반복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가고 아까 인터넷에 그래서, 올리지 않는 거는 약속을 합니다. 네네, 인터넷에 오르거나 절대 안 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이버 검색도 안 될 겁니다. 유튜브도 안 올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딱 오시면 뭐라 하냐면 와 선생님 그 인터넷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쁘십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말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행동으로 탁 찍어가지고 올리면 정말 제가 봐도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못생기고 이상한 아줌마가 한 명 탁 있더라고요. 근데 여튼 제가 이쁜 표정으로 하거나 이쁜 목소리가 아닌 경상도의 투박한 여러분도 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목소리 녹음시키면 얼마나 이상한 경상도 그죠? 그제도 아줌마들 사투리 그게 나오는지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절대로 거기 업로드 시키는 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인터넷에 찾아도 안 나오고 꼭 숨어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서 물어서 오는 경우가 더 많은데 여튼 요새는 잘 나가는 사람은 절대 인터넷에 안 올립니다. 맞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비누를 만드실 때 그런 활용법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거 저희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 막걸리가 그러면 어디에 좋느냐 했을 때 막걸리의 80%는 수분입니다. 여러분들 막걸리 성분의 10%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식이섬유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요구르트의 100배 이상 되는 그 안에 유산균이 들어있잖아요. 그 뭐 유산균이 여기에서 비누에 살아있느냐? 아닙니다. 가성소다는 강산 2, 4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엄청 산성이란 말이에요. 그 산성이 나중에 날라가고 중성이 7이나 8 정도의 세정력을 가지는 비누화 되는데 그럼 그게 4가 있느냐? 못 살아남습니다. 그죠? 예, 효모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술 곰팡이들이나 이런 거 다 죽어버려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하고 막걸리를 비누를 만드느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막걸리가 가져다주는 영양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돼지고기, 쇠고기 다 영양분 살아있으면 생으로 먹어야지 왜 한식합니까, 여러분? 왜 시금치 무칠 때 생으로 안 먹어요? 왜 안 먹죠? 왜 우리는 그것을 삶아서 먹을까요? 균이 있었어요. 균이 있어서? 영양분을 더하기 위해. 네, 맞습니다. 선생님. 영양분을 더하는 거예요. 영양분은 더하지만 뭐는 없어집니까? 미네랄은 없어져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네랄이 무기질이라는 건 아시죠? 그러면 무기질이 뭐가 있냐?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그네슘, 여름 필요한 거 칼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보조제로 점점 현대인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자임이라고 하는 그 효소는 저희가 이제 많이 못 먹어. 그죠? 생으로 못 먹지만 그러면 우리 생을 어디서 먹냐? 과일이나 그죠? 상추, 채소 그런 거는 우리가 생으로 먹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미네랄이 섭취가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합 비타민제나 이런 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익혀서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균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뭐냐? 우리 인간들은 화식을 하는 이유는 그 영양에 그거를 삶으면 더 많이 취할 수 있죠. 하지만 미네랄은 포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네랄이 없을 뿐이지 영양이 부족한 거 아니듯이 비누에 들어가는 우리의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막걸리에 있는 좋은 성분들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산균이나 이런 거는 포기를 하지만 그 안에 비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성분들 있죠. 단백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다 있느냐? 라든지 올레브, 동백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오일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거가 이제 비누화 되는 거죠. 저게 오일이었는데 나중에 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가성소다라고 하는 수산화 나트륨이 합니다. 그게가 굳혀주는 거죠. 나트륨이. 그래서 설탕을 안 쓰고 소금을 쓰면 되잖아. 같은 나트륨이니까. 맞죠? 그래서 어디에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아니면 나트륨을 쓰기도 합니다. 어디에는 보면은 비누 안에 베이킹 소다 있죠? 그거 넣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비누가 세정력을 훨씬 더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그렇죠? 그게 뭐냐? 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산 나트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구연산하고 만나면 얘를 온천수로 바꿔준다. 이래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공처럼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몰라요? 공처럼 이렇게 생긴 거 파는 거. 그 바디샵이라든지 러쉬 가면은 입욕제. 그죠? 입욕제. 그게 뭡니까? 안에 뽕 넣으면은 탄산화 되면서 부글부글 되면서 뭘로 만들어져? 스파. 온천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비누로 활용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요거는 막걸리가 가진 그 성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누화를 거치면서 물이 80%고 나머지 유산균이라든지 식이섬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취하는 것은 수분 날리고 페이스트로 만들어서 막걸리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옛날에 쌀겨 있죠. 그런 게 뭐였어요? 세정에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최고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백미정법이라 해요. 밥 이렇게 끓어오르는 전기로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밥을 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그렇게 맑고 좋아하는 거예요. 쌀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쌀뜨물 받아놨다가 옛날에 조금 그래도 사대부의 여인네들은 그나마 그 쌀뜨물로 갖고 세안을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 성분들이 어디 있어요? 쌀로 만드는 막걸리에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밀가루 가지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물론 밀가루도 넣습니다. 막걸리에 밀가루를 넣는 이유. 우리 여기 장성포에는 밀가루 넣어요? 안 들어가 쌀만? 네. 근데 어디에 보면 밀가루를 넣습니다. 밀가루도 분곡이라고 해서 밀가루 입국이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탁 넣으면 뭐가 생기냐면 바디감이 생기면서 묵직하면서 먹는 김이 좋으라고 밀가루를 10%나 20%를 넣는 막걸리들이 많습니다. 그 어디냐면 영주가 아니고 그 어디지? 저기 영덕 넘어가는데 예천? 거기에 가면은 봉화? 청송. 청송? 청송 그 부근에 청송 그쪽에 막걸리 유명한데. 그쪽에 가면은 뭘 하냐면 거기는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가 쭉 내려오면서 만들었던 막걸리 밀가루만 가지고 만드는 양조장이 있습니다. 지금 문 닫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듯이 밀가루는 그런 걸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밀가루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미백의 효과 있죠. 밀가루가.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는 그죠? 점성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조금 하얗게 하기 위해서 그거 넣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꿀하고 뭐하고 뭐 이래가지고 요구르트 조금 넣고 이거 여자들이 탁 바르고 나면은 씻으면은 뽀송뽀송해지고 하듯이 그 막걸리에도 그런 텍스처를 주기 위해서 밀가루를 넣기도 하는데 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래서 막걸리는 그 성분에 따라서 약간씩 비누화를 거치는 것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의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막걸리 그죠? 그걸 가지고 비누화를 시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서 맛을 봤습니다. 봤더니 달콤하면서도 옛맛이 나는 막걸리의 형태를 갖춘 그래서 저 막걸리 이름은 뭐죠? 부자 아니던데? 네? 도랑사구. 상표는 도랑사구입니다. 도랑사구. 옹자배기. 네? 옹자배기라고 탁배기처럼 생긴 거. 도량사구? 그게 우리 이름이에요. 우리 브랜드 이름이 도량사구? 뭐 뜻이 뭐예요? 유사가 들어갔다고. 옹자배기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착분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메탄올 분석은 보내야 돼. 그것도 3개월마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것도 돈 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메탄 분석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복잡해서 그냥 그거는 분석실에 만들더라 해도 보내더라 해도 한 10몇만 원 하려나? 한 5, 6만 원 하려나? 어쨌든 그거 30만 원 미만인데 그거는 분석을 3개월마다 해야 되고 그래 안 해도 매번마다 3개월마다 자기들 알코올 분석하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마다 내가 6도 만들겠다 8도 만들겠다 하면은 그 도수에 맞춰서 내야 되는데 그 도수를 맞추는 거 안 하고 그냥 느낌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판매 아직 안 하고 막 홍보만 하고 있는 입장이 되면 그러면은 면허는 받았어요? 여러 가지.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근데 이제 다 되면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지금 하고 계 저희 저희 자 그러면은 그 컨설팅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다 하시면 됩니다. 그 의뢰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이학적 분석부터 시작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병도 어떤 식으로 해야 잘 된다는 거, 식품 제조 품목 보고하는 거, 그 다음에 식약청에다가 보내는 거, 국세청에 보내는 거, 주류 면허 지원센터 하는 것까지 제가 다 합니다. 저는 이미 그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우리 제자들한테 다 했기 때문에 그거 컨설트 비용 있습니까?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거 하시면은 저한테다가 하시면
그 모든 것들 체험까지도 제가 합니다.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우리나라에 50명밖에 안 되는 관광벤처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칠해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을 기업화 시키기 하려면 아마도 제가 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저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에서 해서 문체부 장관상을 줬기 때문에 저희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도움 줄 수 있습니다. 여튼 뭐 십수년간 제가 해온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다 알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만드시는 막걸리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신 막걸리로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그 막걸리를 안에다 페이스트로 만들어서 한다는 게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이론하는 거에는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30분, 2시 30분까지인데 혹시 궁금한 거 있는 거? 몰라서 질문할 수 네, 있어요. 있어요. 몰라서 질문은 질문할 수 뭐예요? 몰랐어. 몰라서 아무것도 질문 못 한다. 그러니까 저 외적으로 여기 막걸리 비누 제작하는 외적으로 방금 뭐 컨설팅 분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제조업이나 이걸 또 받아야 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요 계시는 조합원 대표님이랑 조합원들은 어찌 보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들이 네. 이제 제조 허가부터 공장은 우리가 도시행 사업지에서 만들어줍니다. 네네. 교육 공장 그다음에 뭐 제조실 다 만들어줘야 돼요.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이제 말 그대로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제조 허가 내고 가전 시설하고 간단한 이제 기본 시설하고 하게 돼. 그 과정들을 네. 혹시나 다른데 외적으로 뭐 컨설팅을 해주고 하면 네. 그럼 나중에 따로 개념 물어봐야 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가. 음. 그래야 저희들이 또 도시의 일환으로 또 연결을 해서 맞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가 조금 찾아볼 수 있으니. 보통 컨설팅 이걸 하시면 어쩌냐면은 본인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원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으로 했을 때 최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용역비가 3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2천에서 3천만 원, 여성 기업입니다. 3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보통 용역으로 해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하면 2천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거는 처음 관여해서 면허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안에 설비 들어가는 거, 시설 있죠, 용량 있죠, 그제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세계 유관기관을 거치거든요. 국세청, 주류 면허 지원 센터, 예, 그 다음 식약청 3개, 예, 그거를 다 하고 품목 제공 허가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거까지 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예, 그 다음에 병원 어떻게 디자인할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걸로 브랜딩 할 거고 컬러브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색깔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름은 어떻게 할 건데 대중들이 좋아하는 어떤 맛에 대한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한 거는 어떤 걸 할 거고 지금 누룩하고 뭐 감미료는 뭘 쓰는데 예, 그거에 대한 재료 수급이 정확하게 제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좋은 재료라기보다 어쨌든 우리한테 맞는 그걸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해서 유통할 때는 얼마로 낼 거고 그게 어떤 식으로 흐름을 할 거라는 그 상품의 그까지도 다 사실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예, 그 보통 그렇게 하면 2~3천만 원에 합니다. 예, 그 사이에. 그리고는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 몇 명의 그 전문가들이 가서 예, 그 다음에 각 분야에 따르는 어떤 거를 컨설팅 해드릴 거고 그거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딱 나옵니다. 차비 얼마에 그 다음 이 사람 하는 시간 얼마에 예,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하고 면허는 어떤 식으로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거를 다 컨설팅 안에다가 다 세부적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예,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시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옛날부터 해오시던 맛이 있잖아요. 예, 그 맛으로 내가 막걸리를 빚을 거다고 하면 사실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이름이 딱 부르기 쉬워야 돼요. 그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브랜드 네이밍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평 막걸리 하는데 그게 뭐라 말하는 게 아니라 지평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그 막걸리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해창 막걸리 그 해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남에 가면 해창 막걸리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이름 딱 써가지고 한다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브랜드화 시킬 때 두 자리에서 세 자리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토리텔링을 찾아요. 왜 그 말을 했느냐고. 그러면 설명해주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뭡니까 하고. 근데 직관적인 게 돼야 돼요. 그 말, 그거, 근데 바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고 묻는 순간 이게 힘든 거예요. 그걸 대답해 줄 수 있는 자리에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샀어. 이게 뭐야? 하고 계속 봐야 되는 거면 이건 직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런 거 할 때도 너무 많은 걸 넣으려고 하지 말고 딱 들어서 바로 딱 찝히고 그래 그거 막걸리 하고 해서 회자가 돼야 돼. 자꾸 입에서 맴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우면은 맴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그 네이밍을 할 때도 많은 그걸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예. 대중이 이걸 살 사람의 타겟층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돼. 5, 60대 넘어가면 그 말 무슨 말인지 금방도 까먹는데. 맞죠? 응? 센트리움 이야기했어요. 자, 센트리움이 뭡니까? 이야기하면은 바이오에서 나오는 그겁니다. 이러면은 모르잖아요. 예, 그래 센트리움이라 하면 엄청 어려워요. 그죠? 예. 그쵸, 그렇게. 근데 딱 단 한마디로 아연 영양제 하면 아연 바로 들어옵니다. 맞죠? 센트리움 5분 뒤에 다시 물어볼까요? 그거 영양제 이름 뭐냐고?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렇게 직관적인 걸로 자꾸 들어가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이 그 컨설팅은 조금 있다가 필요할 때 불러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리고, 오늘은 막걸리 비누 만드는 데 집중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막걸리 들어가고 막걸리를 페이스트해서 잼처럼 만드는 거. 두 번째 뭐 들어간다 했어요? 오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오일 들어가고. 이것을 만들어주는 구치개가 하는 그게 뭐라고요? 예, 가성소다. 가성소다. 예. 수산화 나트륨. 예, 요거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가성소다는 뭘로 돼 있냐? 액체화를 시켜야 돼요. 고체거든요. 그러면 뭐야? 기화한다 해가지고 얘가 화학 반응에 물하고 반응하면서 이게 열이 올라요. 예, 그래서 오늘 이게 사실은 가성소다 만지면 안 됩니다. 요것은 1급 발암 물질이기도 하지만 얘가 마시게 되면 어쨌든 눈이 멀고추 사망. 곧 그 자리에서.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성소다 있는데 물 부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큰일 납니다. 폭발.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해주는 요 방법대로 하시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 이제 30분 정도 해서 지방산과 이 비누화가 되는 거에 대한 이론을 조금 이야기할 거고, 저는 막걸리와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페이스트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거예요. 자, 이게 있어. 뭐냐면은 요게 어느 거에서 떴는지 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윗부분을 떴는지, 맨 밑에 여러분 조그만 놔둔 막걸리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맨 밑에 막걸리 깔아놓는 부분을 가져왔는지, 전체적으로 흔들어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그렇지만 요것도 또 보면 놔두면 또 여기서도 심전이 생겨요. 맞죠? 그럼 잘 섞어가지고 되었을 때 아무리 내가 한다 해도 잘 섞는다 해도 결국에는 다 그것마다 농도가 틀려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내가 다 섞어가지고 했는데도 농도가 좀 짙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설탕이 좀 작게 들어가야 된다. 한데 또 물 이게 수분이 많잖아요. 지금 많으면 어때요? 설탕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그 수분을 날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이거 아까 페이스트화 시킨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얘는 뒤에 잼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들어가도, 화장품도 그렇습니다. 뭐 500mg 하면 얼마면 0.5g 들어간 거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도 500g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맞죠? 화장품이 30g 밖에 안 되는데 500mg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거 양이 엄청 많이 들어가구나 생각했지만 0.05 그러면 1g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이 들어갔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는 거 아까 1g에도 효모는 100만 개가 넘게 있다 했죠. 그러므로 해서 많이 넣지 마시고 20g을 넣으니까 얘는 한 50g이면 돼요. 50g은 이 지금 보면은 2리터짜리거든요. 맞죠? 그럼 2리터짜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볼 때는 1.9리터예요. 예. 요거 양 아까 50g 넣으면 어때요?
뼈가리 눈물만큼이야. 요만큼이야. 그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막걸리 50g. 그쵸? 근데 각 그거마다 1kg에 요거죠? 네, 그럼 20g이면 지금 몇 명이에요? 여섯 개죠? 둘, 넷, 여섯, 여덟 개. 여섯 명만. 실수면 6명인데, 어떤, 그거는 나중에 비는 좀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고, 오늘 수업은 그냥 요리 듣는 걸 할게요. 그럼 6명이다. 이러면 2, 6에 120g이죠? 그죠? 120g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 200g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좀 멈춰야 돼. 170g 정도 했을 때 계속 올라가면 200g이 넘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약간 더 하다가 넘어간다.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기준이라고 해? 그러니까 20g이면 한 50g만 1kg에 지금 20g인 거잖아요. 6명이니까 60, 120g 필요한데 그 녹이면은 이게 수분이 날아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g 정도로 하겠다는 거죠, 저는. 네, 그러면은 물 날리고 뭐 설탕 들어가서 굳히면 120g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자 여기다가 0을 누르고 다시 설탕을 넣을 거예요. 자, 설탕은 그 반 정도에 되는 한 100g 정도를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00g이 되겠죠? 그죠? 한 반 정도.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100g 반 넣으라 했으니까 다음번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자, 내가 어떤 농도의 것을 모르니까 봐가지고 이것도 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맞춰야 돼요. 조금 밑에 있는 거가 됐다. 막걸리의 밑부분이 좀 들어가서 끈적하고 농도가 진하면 설탕이 좀 작게 들어가야 된다. 그때는. 그렇지만 물이 좀 많다. 예, 그쵸? 예, 그래 되면은 설탕을 조금 더 넣는다. 그 과감은 본인이 잘 적당하게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예, 50% 넣으라 했다고 딱 그대로 넣으면 안 돼. 그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100g을 넣을게요. 자, 100g을 넣고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녹이는 정도로 생각해야지. 요거를 잼처럼 하면 무슨 색깔이 되냐? 갈 색깔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게 되면은 계열화라고 해가지고 계열화가 되면서 뭐냐면은 비누에 넣으면 이렇게 똥똥똥똥똥똥 점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걸 좀 높이는 정도. 요 색깔보다는 분명 진하게 나와요. 아시죠? 잼 하면 어때요? 빨간색에 딸기잼을 했더라도 무슨 색깔로 됩니까? 그렇죠. 카라멜라이징이라 해가지고 그런 색깔이 나오잖아요. 빨간색 더 넣고 싶으면 뭘 넣어요? 색소를 넣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색깔은 요 색깔이 아니고 갈색이 된다. 그렇지만 너무 진한 갈색으로 만들지 말고 설탕이 녹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지금은 여러분 참고대로 하지만 사실은 막걸리를 약간 데워요. 네, 데워가지고 설탕을 녹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에 올려가지고 조금만 하면 시간을 금방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불에서 다 하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끈적하게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막걸리를 일단 데워요. 그러면 설탕이 녹죠? 그냥 녹여요. 상온에서 녹여가지고 불에다가 약간 녹고 조금만 하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약간 조금 있으면은 계열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제가 좀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시는 거, 그거 제가 이렇게 할게요. 보이죠? 비누인데요. 비누 혹시 만들어 본 분 계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실험실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뭐 이런 거 마스크 끼고 오셨지만 따로 이렇게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가성소다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따가 실습하실 때는요 마스크 끼던 거 끄시고 돌아가실 때 이거 바꿔 끼고 가세요. 그래서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천연비누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MP비누라고 하는 이제 녹여서 붓는 비누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많이 선물도 받으셨고 시중에도 많이 파는 비누 있어요. 모양이 예쁜 비누 있어요.
그건 지방 산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비누고요. 오늘 만든 건 천연비누라고 하는 저온법 CP 비누예요. 콜드 프로세스에서 온도를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일이 이제 코코넛하고 파워 저쪽에 있는데 나와 있는 거 보면 올리브 그리고 해바라기, 동백 우리가 먹고 화장품에 쓰는 이런 오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 오일은 올레이산이 많아서 그 보습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온도를 올리게 되면 여기에 산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온법이 이제 CP 비누를 만드는 거고 천연 비누는 로마의 이제 어원이 우리가 소비라는 말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로마의 사포라는 그 산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옛날에는 이 산에서 동물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기우제라든가 이런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 비가 내리고 나면 밑에서 거품이 나고 빨래 빠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동물의 짐승의 기름과 그리고 나무를 태우고 나면 재 있잖아요. 그거하고 만나서 이제 거품이 나는 걸 알고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이 어원이 사포 그래서 소비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어요. 이제 세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샴푸나 이 비누인데 계면활성제에는 친수성 부분과 친유성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빨래를 하거나 집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세수대에다가 빨래를 놓고 빨래를 빨아요. 빨래를 빨 때 세제를 풀었을 때 물과 친한 부분은 그 세제의 친수성 부분이 같이 만나고 그 때는 기름이잖아요. 그 옷에 묻은 먼지나 이런 때들은 기름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렇게 돼서 가만히 내비두면 빨리 안 되거든요. 방망이로 두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세탁기 이런 드럼 같은 거 돌려서 이렇게 해서 때를 제거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비누를 만들고서 오늘은 온도가 따뜻한데 한겨울에 특히 막걸리 비누 같은 경우 만들었을 때 춥게 보온이 안 되고 춥게 되면 오일이나 이 기름들이 바로 온도가 떨어져서 분리가 되는 현상들도 있어요. 근데 보온을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바로 가져가지 않고 여기서 좀 제가 보온하는 과정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고요. 천연 비누는 일단 저희가 다 식물성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비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글리세린이 비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거든요. 이 지방산하고 가성소다하고 만나서 비누와 글리세린으로 생겨요. 그때 이 글리세린이 이제 뭐 뽑아서 염석 과정을 통해서 뽑아서 뭐 공장이라든가 화장품 회사 이런 원료로 공급이 되고요. 저희는 따로 그걸 뽑지 않기 때문에 천연 비누 안에 글리세린이 이렇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천연 비누는 약간 물러요. 이 글리세린도 당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무르지만 보습에는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에 뭐 친환경으로 해서 뭐 고체 샴푸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비누를 만들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만드는 비누가 저온법 비누인데 피부 타입에 따라 맞춤 비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보습에 누가 오실지를 사실 이제 연령대를 제가 몰랐는데 거의 이제 중성이나 건성에 쓸 수 있는 보습 비누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오일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내가 지성이면 지성에 맞는 오일, 건성이나 아토피 거기에 맞는 오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씩 일단 들고 가서 보시고요. 제가 보셨어요? 비누를 만드는 이제 걸리는 시간은 한 3-40분 정도 걸려요. 준비만 세팅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리고 비누를 다 만들고 나면 pH 테스트도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 pH 테스트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그거를 네, 여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비누를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세분화되어서 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충분해요. 그래서 비누는 약 알칼리거든요. 7이 중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빨간 표로 갈수록 숫자가 적을수록 산성이고요. 이 초록빛으로 갈수록 알칼리예요. 그러니까 세정은 알칼리여야 돼요. 우리가 식초로 세정은 되진 않아요. 살균은 돼요. 그러니까 산성은 살균으로 가는 거고요. 알칼리 쪽은 세정이 더 강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강하면 우리가 굉장히 건조해지죠. 그래서 비누 이거 테스트도 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하는데
이렇게 거품을 내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pH 나오죠, 색깔. 그럼 여기 7에서 8 사이, 그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약 알칼리라고 보시면 되죠. 이 비누는. 그렇다면 그 빨래비누라든가 주방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애들은 10, 강한 건 11까지도 가고 9에서 10 이 정도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약하거나 아토피거나 아토피나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 피부 pH 자체가 원래 우리는 정상 피부는 한 5.5 이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좀 pH가 높아요. 알칼리 쪽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산성 비누를 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피부가 안 좋거나 이런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알칼리 쪽에 피부에 가깝기 때문에 약산성을 쓰지만 정상 피부들은 약산성 안 쓰셔도 괜찮고요. 이 7에서 9 정도 이 범위를 쓰시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약간 알칼리 쪽이잖아요. 그래서 미스트나 이런 걸로 빨리 pH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같이 쓰는 게 좋아요, 미스트랑. 그래서 이런 범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드름 나는 피부는 산성이라는 말이에요. 피부 자체가 알칼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피부는 5.5 정도의 약산성인데 여드름이나 균이 있거나 알칼리 그래서 이제 가려운 거예요. 알칼리 쪽으로 갈수록 이 미생물의 저기가 더 많아요. 산성으로 갈수록 우리가 살균이 잘 되니까. 네. 이 반대로 가야 되네 그러면. 그렇죠. 약산성을 쓰라는 얘기죠. 그래,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센비누를 썼네 나. 세정이 이제 더 많이 되는 거죠. 그 알칼리 쪽으로 가면 그러면 더 건조하죠. 네. 그러면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면 돼요. 아니 비누 칠을 왜 합니까? 그냥 원래 저녁에는 좀 그냥 물 넣으시 굵직한 물 넣으시 노폐물을 빼줘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상한 이제 사람들. 화장품을 선크림까지 쓰시고 비누 세안을 안 하신대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선크림 저녁 되면 다 지워지고 없어요. 그리고 화장도 별로 거의 안 해서 비누 세안 안 해도 되는데 피부가 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피부니까 보면 왜 우리 절에 가면 스님들이나 피부 굉장히 맑고 이렇잖아요. 화장 거의 안 하시니까 그 정도야 노폐물 빠질 수 있겠지만 선크림은 유분이 있죠. 그 안에 그 우리 돌가루 같은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파우더 같은 거 그 알갱이가 있는데 그분 피부가 봤을 때 맑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뽀르지가 더 낫거든요. 이게 모공 속에 노폐물을 다 이렇게 막아버려서 밖으로 못 나오니까 오히려 뽀르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피부가 약해서 비누를 못 쓰겠다고 얘기하시니 그러면 저는 클렌징 오일을 써라 라고 했어요. 노폐물이나 이 기름때는 오일끼리 친하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다 꺼내면 그 안에 있는 노폐물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밀가루 세안이나 피부가 약하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그 뒤에 그 뽀르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부가 약해서 비누를 못 쓴다고 하시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라도 쓰셔야 되고요. 이 모공 속에 비누는 노폐물을 빼주고 세정이 주 역할이거든요. 보습도 보습이지만 보습은 일단 세정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화장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비누는 알칼리를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까처럼 피부가 약하거나 민감하거나 그런 분들은 일단 약산성을 써서 피부를 좀 이렇게 맞추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저온법 비누 제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레시피를 구상해야 돼요. 레시피는 굉장히 많고 자기에 맞는 레시피를 자기가 할 건데 오늘은 어떤 비누를 만들 것이냐. 저는 아까 건성에 맞는 막걸리 비누를 만들 것이다 라고 했고요. 1kg의 비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오일의 양은 750g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오일들이 다 총합이 750g 정도의 오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베이스 오일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종류별로 양을 정해야 되는데 코코넛하고 팜이 제일 일단 기본이 되는데 코코넛과 팜을 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한 보통 피부에 좀 맞고요. 근데 코코넛 같은 경우는 세정의 관계를 하거든요. 큰 거품을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세정력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주방 비누나 빨래 비누 만들 때는 코코넛 100% 갖고도 해요. 굉장히 때를 잘 빼줘요. 그럼 많이 좀 건조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 팜은 세정도 되지만 단단하게 해주는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올레익 성분이라고 해서 보습이 되는 것도 있어요. 둘 다 포화지방산인데 이렇게 만져보면 팜이 조금 더 물러요. 그래서 이따가 계량하실 때 보시면 단단하게 지금 굳어져 있고요. 여름에는 또 녹아져 있을 거예요. 한 7월에서 한 25도 정도 되면 이게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단하게 있으니까 이따 그거를 데우는 정도, 녹이는 정도, 한 45도에서 50도 정도 이렇게 녹여놓을 거예요. 불을 쓰긴 또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스카운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제가 이거를 조금 따로 봐드릴게요. 혹시 여기 좀 눈이 좀 이렇게 깝깝하겠지만 이거 한번 보시면요. 코코넛이라고 10번에 있어요. 이렇게 옆에 쭉 이렇게 가시면 제가 여기 오일의 이제 특성을 좀 해놨거든요. 하드니스, 단단하기. 이게 비누에 들어갔을 때 얘가 나타내는 성격이에요. 이제 보면 맨 앞에 그죠? 하드니스 이렇게 있고 여기 오일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클렌징. 이 오일이 비누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클렌징 되는지를 이제 수치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리고 보습, 그리고 거품, 크림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나중에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확대해서 좀 이렇게 복사해서 쓰세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 10번에 있어요. 쭉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코코넛이 탄소가 이 C가 12개, 탄소가 12개인데 이 라우릭산이거든요. 이 라우릭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 라우릭산이 이제 코코넛 안에 있는 지방산인데 얘가 큰 거품을 내주고 때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별로 없죠. 코코넛하고 뭐 팜커넬 그죠? 오일이 많네. 네, 코코넛이 많죠. 바바스 오일 조금 있고, 네, 이런 오일들을 쓰면 때를 잘 빼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미리스틱산 있잖아요. 바로 10G14 탄소가 14개라는 얘기거든요. 이 미리스틱산 같은 경우는 자잘한 거품을 내주고 얘도 세정력을 내줘요. 그래서 이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올레익산 쭉 좀 따라가 보시면 C18 땡땡 해가지고 뭐 수치가 하나 1 있고 2 있고 3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중결합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여기 탄소가 12개 있고 14개 있고 16개 있고 뒤에 숫자 0 있잖아요. 이거는 탄소가 12개에서 16개까지 있는데 이중결합이 없다는 거예요. 포화지방산이라는 얘기예요. 포화지방산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산패가 조금 덜 되지만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산패가 안정적이지 않죠. 그 대신 보습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오일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이런 올리브 버진이라든가 코코넛 이런 거 동백 이런 것들을 쓰는데 보습은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가온을 해서 온도를 많이 올렸다. 또 너무 많이 넣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비누가 있어서 산패가 좀 빨리 되겠죠. 네,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지방산값 이렇게 조금 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가성소다하고 가성가리가 이렇게 쭉 수치로 0.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비누가 1g이 비누가 될 때 지방산과 가성소다가 만나서 비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코넛을 내가 뭐 200g을 취했고 팜을 200g을 취했고 이랬을 때 각각의 지방산 값을 곱해서 이게 나와요. 이거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계산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거 제가 쉽게 하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비누 계산기가 요즘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핸드폰에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비누 계산기 찍으면 나와요. 이거 가서 만드셔야 되니까 제가 이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일단 레시피 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나중에 또 찾아보시더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려워도 조금만 쉽게 할게요. 내가 그냥 여기 오늘 이 비누 말고 그냥 몇 개만 코코넛 이거 팜 올리브 근데 그럴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체 아까 제가 이 비누를 1kg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 오일 양이 750g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코코넛을 제가 코코넛하고 팜이 건성 피부 같으면 50%? 이게 건성. 만약에 지성 피부 같으면 얘를 더 올려도 되겠죠.
지성 피부 같으면 60%? 한 40%도 괜찮아요. 건성은 40에서 한 50. 그리고 아토피다. 그럼 더 낮춰도 돼요. 한 20%. 코코넛 팜을. 왜냐면 세정은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이런 오일들이 동백 여기는 제가 좀 더 많이 넣었잖아요. 쭉 해서 50% 내지는 뭐 60% 이렇게 얘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25%를 할게요. 코코넛 25%, 팜도 25%. 그래서 50% 잡고 얘를 50이니까 40% 잡고 10% 이렇게 잡으면 총 100%잖아요. 그래서 750g에 25%가 오일을 이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750 곱하기 25% 하면 187.5g이네요. 그죠? 이건 187.5g. 이게 오일 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7분 7.5g. 네. 그리고 올리브가 40g이거든요. 40%. 그럼 40%면 얘는 300g. 그리고 동백은 10%니까 75g. 이렇게 이제 오일 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750g을 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건성으로 갈 거냐, 지성으로 갈 거냐, 이것도 정해지면 이거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이 안에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죠. 아까 팜이 제가 원래 일상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20%를 맞춰도 되고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나오면 얘는 750g이고 여기에 가성소다 값이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 하셨지 않아요? 안 어렵지 않죠? 이해하셨어요? 그냥 이해 못하신 분, 이해 못하신 사람이 더 중요해요. 자, 이거 이야기했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네. 다 아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 가성소다 값이 필요한데 가성소다는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다 이제 연구를 해서 이 각각의 코코넛 1g이 비누가 될 때 몇 그램 필요하다. 팜 1g 비누가 될 때 몇 그램 필요하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로 제가 여기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가성소다에 보면 코코넛에 보면 10번 쭉 따라가면 0.183. 네. 그리고 팜은 0.14인가 그럴걸요? 맞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올리브가 0.128인가? 142고 팜은 142고 0.135? 135. 올리브 그리고 동백은 올리브가 진짜 잘 찾으시네. 135 맞죠? 0.139네요? 맞죠? 이렇게 숫자 찾아서 이렇게 넣으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87.5에다가 0.183을 곱하면 34.3125 이렇게 나오고 또 141 하면 26.4375 그 다음에 300 곱하기 0.135 하면 40.5 75 곱하기 소수점 이하 저렇게 될 때 네. 우리 그람 달 때는 저렇게 못 하잖아요. 못 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 올림 하나씩 다 할 건 아니고요. 그 정도는 한 번에 계량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일을 각각 하나씩 다 계량해놓고 그래서 한 비커에 담아져 있겠죠. 그리고 가성소를 또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34.3125 더하기 16.4375 더하기 40.5 더하기 10.425 이렇게 하면 111.675 저는 이걸 올려버릴게요. 왜냐면 가성소다 비커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묻는 것도 있거든요. 다 해서 숫자가 이렇게 되면 그냥 올려버려요. 저는 그래서 112g 가성소다 양 총 필요한 가성소다 양이 112g이에요. 그러면 이 오일들이 다 비누화가 되는데 필요한 양이 112g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까 건성 피부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난 얘를 다 안 넣을 거예요. 다 안 넣고 조금 줄였을 거예요. 나머지는 오일을 좀 그냥 남아있는 채로. 그럼 이 오일이 보습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5% 디스카운트 하겠다. 5%를 빼겠다, 여기서. 그러면 112에서 95%만 필요한 거잖아요. 112 곱하기 0.9하면 디스카운트 5% 하면
106.4인데 이거는 없애버릴게요. 106g만 저는 계량을 할 거예요. 가성소다를. 금방 이게? 피부는 지성 피부에 한다. 건성이죠. 건성. 지금 현재는 우리 건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건성에 맞춘 거예요. 5% 줄인 게. 그쵸. 5%를 줄인다는 건 가성소다 양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가성소다 양이 줄었으면 5%는 잉어의 오일로 남는 거잖아요. 그 오일을 보습으로 가져가겠다. 보습이라. 그럼 오히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라면을 끓이는데 나 스프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스프 양을 좀 줄이겠다. 스프 양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얘는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이거 가성소다 나온 그 양 다 쓰고 슈퍼패스로 나는 오일을 좀 추가로 더 넣고 싶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럼 오일 남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나는 3%를 더 넣겠다. 그래서 111g 가성소다 다 쓰는데 이 오일을 내가 좀 비싼 오일, 그 사카린티 오일, 뭐 이런 거를 헬프시드 오일을 5g 더 넣겠다, 뭐 3% 더 넣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라면을 끓이는데 나 스프 다 넣고 나 뒤에 계란도 넣고 뭐 좀 더 넣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되니까 말이 점점 네. 빨라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데 요게 계산 안 해도 이제 쉽게 나와요. 나중에 하나 여기 플레이스토어 여기 들어가셔서 비누 계산기 치면요. 내가 몇 그램 다 넣으면 지가 알아서 디스카운트 몇 프로 딱 하면 딱 계산 다 해줘요. 그래서 너무 설명 잘 그렇게 해주시네.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 비누 계산기 네. 어플 까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 다 됐어요. 네. 자, 이거 제가 팁을 하나, 우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건 정말 여러분들 이 시험 있죠? 네?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있어. 비누 전문가. 그거 해주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 제가 하나 팁을 주면 뭐냐면 750g이죠. 오일 양이 전체 750g이죠. 100g 정도만 딱 넣어주면 돼. 머리 이거만 넣어야 750g 우리가 오일이 들어갔어. 자, 가슴소다 100g만 넣어줘도 된다. 100g 그것만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여기서 동백 10% 들어갔죠? 여기서 다른 거 넣어도 돼. 아보카도. 피부에 좋은 촉촉한 아보카도 넣고 싶으면 얘 빼고 요만큼 넣어주면 돼. 자, 그럼 코코넛하고 팜만 100% 다 해도 비누 된다 했죠? 지승은 요렇게만 해줘도 돼. 얘 750g 다 요 두 개 섞어가지고 해줘도 된다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시는 요거가 딱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하겠어. 요 레시피만 갖고 하면 돼. 그리고 다른 비누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서 동백 없어. 동백 빼. 그럼 동백 나머지만큼 뭐 넣으면 돼? 올리브로 다 채워도 돼. 그러고는 100g 정도. 지방산값 보시면 네. 그 지방산의 가성소다 값이 비슷할 거예요. 조금씩. 다 0.135, 0.18 이렇거든요. 네, 여기에서 같은 값을 비슷한 값을 찾아서 그렇죠. 적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없으면 이 안에서 비슷한 값을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네. 자, 100g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만드는 방법은 가성소다하고 증류수를 각각 이제 계량을 할 건데요. 45도에서 한 50도 사이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성소다가 조금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 조회성이 있어서 물에 닿으면 빨리 이렇게 흡수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녹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거의 90도, 100도까지 올랐다가 저희가 45도로 녹여야 되니까 여기 순서 보면 이제 증류수에다 가성소다를 먼저 녹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준비해드리는 거를 여기 좀 앞에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제가 설명 간단히 해드리고 바로 실습 들어갈게요. 일단 이 비커 가성소다는 제가 여기다가 녹일 거예요. 위험하니까 이거는 잘 따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스가 연기가 나요. 그걸 마시면 유독가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여기다 녹일 거고 여기 보면 이게 내열 전자레인지 돌려도 된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아까 100도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에서 괜히 콜라병 이런 데다 하면 안 돼요. 먹던 페트병 그건 찌그러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전자레인지 표시 돼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도 이제 괜찮다는 거잖아요. 여기다 먼저 물을 계량할 거예요. 그 허브 증류수인데 제가 편백버터를 준비했어요. 여기다 먼저 저울 들이면 이제 여기 이 레시피 뒤에 있는 허브 증류수를 계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종이컵에다가 가성소다가 이게 튀면 안 돼요. 조심하셔서 그램 몇 그램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레시피를 아예 요 앞으로 빼시기 편하실 것 같죠? 그래서 그 몇 그램을 여기 계량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부어요. 튀지 않고 흘리지 않게. 그렇게 하고 이거를 꼭 따지 마시고요. 살짝 반바퀴 정도만.
어느 정도 반 바퀴만 돌리시고 너무 위에 잡지 마시고요. 괜히 물 튀면 손 다치니까 이렇게 놓고 살짝 흔들어 주세요. 그럼 얘가 녹잖아요. 닫았기 때문에 가스는 안 올라오고 얘가 온도가 60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 냄새도 역한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리고 허브 증류소를 썼기 때문에 일반 정제수보다는 냄새가 그렇게 역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녹여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온도가 있어서 빨리 안 녹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 물 틀어서 제가 좀 밑에 받쳐놓을게요. 그러면 얘를 45도 정도 식히고 그리고 이 막걸리 잼을 일단 뒤에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 잊어먹고 오일을 바닥 이제 다 계량하는데 코코넛하고 팜이 고체로 되어 있어요. 이 고체로 되어 있는 거를 먼저 계량해서 이제 그 차례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오늘은 이제 장소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이래서 그런데 많이 작업하거나 댁에 가셔서 작업하실 때는 코코넛하고 팜을 먼저 이렇게 해서 한 60도 정도로 녹여놓으세요. 그 녹여놓고 이 오일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얘들을 데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산패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일을 다 각각 계량해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오일을 계량할 거거든요. 여기다 오일을 계량하면 오일들이 분자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가성소다를 먼저 섞기 전에 이 오일 먼저 잘 저어주세요. 그 하나의 오일로 이렇게 잘 저어주고 얘를 이제 똑같이 45도에서 50도가 맞춰지면 이 가성소다 술을 여기다 붓는 거예요. 뚜껑 열고 이렇게 부어요. 부으면서 이 주걱으로 이렇게 저어주세요. 저어주고 그리고 양이 사실 1kg밖에 안 돼서 블렌더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블렌더를 쓰면 곱게 얘들 잘 섞이기도 하고 균질하게 섞이거든요. 블렌더를 좀 약한 상태에서 이 블렌더를 쓰실 때 집에 있는 먹는 거 도깨비 방망이 같이 쓰면 안 돼요. 따로 별도로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트레이스라고 해서 요구르트 정도 이렇게 떠먹는 요구르트처럼 물기 나와요. 이렇게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요 지금 막걸리 잼이랑 오늘 제가 블렌딩 다 해놨어요. 이거 이따가 제가 내려가서 가르쳐 드려도 될 건데 여기에 이제 시더우드 그리고 레몬글래스, 레몬 메이차 해서 약간 그 레몬의 상큼한 사람들이 막걸리 비누라고 하면 막걸리 냄새 나요 하고 이렇게 맡아봐요. 그런데 의외로 상큼한 냄새가 나면 안 그렇네 하고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향을 좀 저는 이제 상큼한 향으로 뺐어요. 요거를 네 가지를 블렌딩 했거든요. 그거를 막걸리 잼 넣으시고 젓다가 또 이렇게 넣으시고 또 젓다가 이제 틀 들이면 틀에다 넣고 얘를 보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름에는 굳이 이렇게 보온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온도가 얘를 히팅하는 게 아니라 비누 자체 아까 45도에서 50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들고 나면 얘가 한 42도 정도 떨어져요. 그거를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루 이틀 전면 얘가 이제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으면 틀에서 빼서 썰어서 한 달 정도 말려서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오모니 이론 시험 선생님 박수. 네, 지금 요게 원래 하자면 비누 수업이 10번 정도 있는 수업을 요걸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힘드신 거지만 제가 개발한 뒤에 레시피가 일반적인 비누 그거기 때문에 그거 잘 숙지하셔서 계속 연습하시면 되고 페이스트 요거 보시면 자 아까보다 어때요? 점도가 있죠? 근데 이 물 자체가 막걸리가 좀 더 맑은 축에 쓰이기 때문에 지금 100g을 더 넣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대1로 거의 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찜같이 정말 그렇게 걸쭉하게 되면 안 된다 했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약간 쭈루루루 하는 기분인데 약간 스프 같은 그런 농도 있죠. 요 정도로 해서 넣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밑에 그거 따라서 깔아앉은 정도에 따라서 설탕을 아까 반을 해도 되고 가감을 해야 되고 더 묽다 하면은 더 설탕을 넣어가지고 요렇게 요런 정도로 만들어서 식혀야 됩니다. 그러면 식히면 어때요? 요거보다 더 조금 더 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조금 더 점도가 있죠. 예, 그걸 식히면 조금 더 점도가 있는 요런 알코올을 날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100g 더 넣은 겁니까? 100g만 더 들어갔어요. 아까 100g 됐죠? 네, 네. 그래서 200g에 200g의 설탕이 들어갔다. 예, 예. 200 예, 왜냐면 저거 자체가 너무 물러서. 그래서 저는 1대1로 넣었다. 이렇게 하시고 요 정도 기억하셨다가 요런 정도로
식혀줘야 됩니다. 네, 이거 지금 좀 뜨거운데. 자리에 이제 이렇게 자, 앞치마 이거 일회용이거든요. 준비해보려 할까 다 그냥 다 편하게 있어요, 예, 자, 있어요. 작업하실 분들 다 오늘 입으시고 짧은 시간이어서 저희가 이렇지만 만약에 비누에 대한 이론이나 조금 더 뭐 지성 여러 가지 타입을 원하시면 수업을 더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 구직포인데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예, 쓰시고 뒤 밑에 있는 거 딱 자르면 반으로 잘려요. 반드시 장갑 끼세요. 네, 장갑 요 앞에 있으니까 하나씩 다 끼시고요. 눈에 튀인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리고 손에 대고 이제 뜯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사실 때 가슴 가리라는 게 있고 KOH라는 게 있고 NaOH 이거는 가슴 소다입니다. 굳힐 때는 굳히는 거 가슴 소다 써야 되고 물비누 같은 거 있죠? 그죠? 액체 비누 가슴 가리를 써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사는데 이거 가슴 소다라고 돼 있는 거 요걸 사야 되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응? 가슴 가리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할 거는요. 가성 이제 소다랑 물을 계량할 거예요. 제가 자, 이 재료 사야 되니까 이것도 사진 잘 찍어 놓으세요. 여기 이거 편백수거든요. 이거를 저희 레시피에 보면 그냥 정제수 여러분들 있죠? 수돗물 줘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예, 요거 편백수 정제수를 쓴 거는 훨씬 더 여기 109.3으로 돼 있거든요. 109나 110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30% 정도 이렇게 넣거든요. 보여? 12,000원. 그러니까 15,000원이야. 이 물 하나가 저희가 도매로 네. 도매로 받아요. 도매로 받는 거예요. 시계는 아까 도매로 하면 더 말씀하신 비싸지. 뭐 허브 정류수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일반 다른 허브 정류수 만들 때는 증류하는 과정이 있어요. 증류를 저희 직접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라벤더를 증류해서 왜 소주거리에 소주 나오자 그 소주 빼듯이 예, 그렇게 물을 준비해요. 자, 그렇게 차는 게 있는데 자, 이거 한 병에 15,000원 갖고 쓸 거예요. 정제수 쓸 거예요. 정제수는 이거를 110g 계량할게요. 여기다가 수돗물 쓴단 말이지. 네, 싸잖아요. 그지? 자, 뭘 쓸 건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 판매용으로 잘 생각해 보셔요. 저쪽에도 여기 있으니까 저울하고 다 시키나요?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식겠죠? 그죠? 네, 자, 이 보시면은 각각 세 명 다 할 요거를 잘 거니까 기억해 줘야 돼요. 요거. 형이 3명, 얘 3명. 네 맞아요. 둘, 셋. 제가 저울 하나 더 드릴까요? 몇 가락 될 건데? 110. 더 해서요. 엄청 진짜 뭐 엄청 조금 더. 저울 하나 필요하시면 또 해보세요. 일단. 좀 더. 이제 조금씩 해야 돼요. 옆에 거 맨 오른쪽 분으로 다시 0으로 세팅됩니다. 그 다음 할 때 또 0으로 세팅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조금 더. 조금 더. 우리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어찌 됐어. 네 110g 계량하시고요. 네, 너무 안 돼야 돼. 똑같아요. 겁 안 먹어도 돼요. 1g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음식할 때 집에서 소금 조금 됐어. 한 번 더 들어갔다고 했고. 장갑 네, 끼세요. 됐어요. 장갑. 장갑 끼고. 네, 여기 이것도 하시고요. 여기 110g 계량하세요. 물에다가 천천히 구워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집에서 하시면 돼요. 집에서. 집에서. 집에 가서. 얼마든지 집에 가서 하시면 아, 됐죠? 그러면 하고 나면 바로 뚜껑을 닫아두세요. 이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다녀요. 숟가락 잠깐 숟가락 치울게요. 바로 뚜껑 닫으세요. 닫고 같이 시작할게요. 자, 이건 같이 시작해야 돼요. 기다려주세요. 자, 저거를 치우면 되나요? 아니 절대 쓰세요. 저기 다 하시면 같이 할게요. 딴 사람 그렇다고 겁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우리 가스 안전하게만 다루면 괜찮잖아요. 가스도 집안에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서 다 넣었잖아요. 연기 안 나잖아요 아직요, 그죠? 얘를 살짝 반바퀴 정도 네, 살짝 한 다음에 얘를 장갑 낀 손으로요. 저는 안 끼는데 이렇게 살살 너무 세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 안 돼요. 따뜻하네. 네, 따뜻해져. 얘가 100도까지 올라가니까. 열이 나네. 네, 그리고 뚜껑 잘 구워요. 구우면 되죠? 네, 살 두세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뻥. 그리고 제가 놓는 거 봐드릴게요. 90, 팜이 17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팜 170. 얘들은 이거 다 주세요. 이 종이컵도 필요 없어요 이제. 자, 치워가면서 해야지. 안 하면 이게 놓치면 다쳐요. 여기다 안에 해야 돼요. 네, 큰 비커 있죠. 이 비커에다가 이제 여기는 팜오일이고 거기는 코코넛이거든요. 그래서 170. 코코넛은 190, 저쪽에는 190이고 여기는 팜이니까 170. 네. 용기 누르시고 170. 거긴 190씩 계량하세요. 아스트림 뜨는 거. 요거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내시면 돼요. 0점 누른 상태에서 거기는 190, 190, 여기는 170. 딱세 번에 딱 정확하게 맞춰. 오. 너는 한 마리 맞출 기다 기다려봐라. 여기다가 이렇게 긁으면 돼요. 여러분은 왜 이런 오일은 다 네? 액체화되어 있는데 코코넛이나 팜 왜 고체화되어 있을까요? 기름이라서요. 아니 이게 열대지방에서는 이 온도도 이 10도가 더 높아지면 얘가 액체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에는 액체가 그쵸? 되다가 네, 겨울 액체가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열대지방에서 자기들은 조금 적 더.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면 얘를 녹여야 되니까 미리 녹여놨다가 다른 거 하면은 오일 그냥 섞으면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얘 때문에 다 녹여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얘만 함유하고 같이 녹여놓으면 야는 그냥 섞으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올 때 녹여져 안 옵니까? 아니지,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녹아져서 왔다. 점도가 바뀌니까. 네,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이네. 얘가 예, 20도, 세분화 계량했으면 번갈아 바꿔서 또 한번.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코코넛이 오면 190이고 저쪽에는 팜이 170. 기억하셨죠? 예. 저기는 170 계량하시면 돼요, 팜. 용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아직 알갱이가 있어요. 그쵸? 여기 밑에 있죠? 이거는 한 번씩 보시면서 흔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 녹아요. 요거 하실 때 요런 게 뚝뚝 떨어지죠. 이게 바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할 때 밑에 바닥에도 신문지 같은 거 깔아놓고 하셔요. 네. 이거랑 코코넛 인카세 갖고 네. 요런 거 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190. 여기서 맞춰가지고 190을 더 담으세요. 반사 크겠다. 이만큼 여기 보면 아 끝난 거 아니다 이거는. 170을 떨어지면 얼굴이 봐야. 아 넘치잖아. 아 190. 이제 왜? 이제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 많다 많다 많다. 잘하고 계십니다. 많다 많다. 아까 많다 했잖아. 190을 맞춰야 돼. 남으면 주먹이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체가 알갱이 있으면 안 돼요. 제발 요게 이제 한 번으로 너무 잘 가주시네. 희망사 60g. 60 그럼 58만 더하면 된대. 다 가주세요. 자, 4 56 쭉 만 넣고 56까지. 부도씨 100g 넣었어. 덜 들어가도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 네, 그럼 좀 됐어. 왜 됐어? 그러면 조금 많다. 40 아이가 40. 여기 34다. 헐. 숫자 보이더라고요. 패스. 우리 우리는 다 꺼. 저쪽에 넘겨주고 이제. 조금만. 여기도 다 있죠? 네. 그럼 아예 일단 여기 다 옆에 있어요. 하나가 하나. 저기는 좀 하고 있으니 기다리면 되고. 여기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거는 19만 열어. 여기다 주세요. 아까 이거 다 녹여서 이거 좀 더 넣어줄게요. 그 얘를 섞으면 되죠? 아니 일단 그거만 조금만. 아니 주걱은 다 필요 없어요. 주걱은 지금. 그거 나중에 필요해요.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 그건 넣지 말고 요큰 거 작은 거 요걸로 해서 저어야 돼. 몇 그램? 20g 20g. 그 막걸리 페이스트 20g씩 다 계량해 놓으시고요. 지금 이거 다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섞어요. 이제 얘들은 82. 이렇게.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하고 조금 더 섞어 놓는 거예요. 그냥 마트에 이거 다 이렇게 힘하다는 정도가 있어서
열렸거든요. 미리 아까 샀기 막걸리 페이스트까지 그냥 해놓고 있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 일단 이거 한 가지를 끄들려. 페이스트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계량만 하세요. 아까 그 이거 주고 이거 주고. 거기 다 있을 건데 아까 하나씩. 바꾸기도 넣었는데. 아까 두국을 또 가져갔나? 두국 없는데. 나 요거 줄게. 예. 저 62. 에이 이거 보면서 여기. 다음 거 2차. 다음 거 2차. 아직 오일 계량이요? 이번에 마지막이가 네, 60. 네, 이거 페이스트 20. 딸딸딸딸 끌고라는 거. 딸딸딸딸 끌고라는 거. 이거 줬을 때 계량 네, 그 잘 찾아서 와트가 좀 높은 거 사세요. 안 그러면 얘가 열이 빵 나면서 고장 나. 얘가 지금 얘는 55도예요. 둘 사이 온도가 40에서 55 사이면 돼요. 근데 지금 34, 55면 둘이 만나면 한 40도 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성 소다 액을 여기다 붓는 거예요. 이렇게 저으시고 붓고 저어주세요. 네, 저어주세요. 이제 잘 세게 자산적을 하는 거거든요. 기법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시는 거는 육수가 안 가니까 CP라고 해서 저음법, 콜드 프로세스 하고 안전하게 잡고 하세요. 이러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다쳐요. 손잡이 꼭 잡고 하세요. 이래서 계란말이 많이 안 해봤는가 봐요. 그거 아직 안 됐네. 그래 어째 어허 살림 경력이 얼마 안 되다 보니 그런 거지. 경력 15년 20. 팔이 아프다. 팔 아파. 아유 팔이야. 공부할 때 이 블렌더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좀 저어주면 기포가 좀 잘 생겨. 그런가? 어디 이거 홀드라고 치시면 나와요. 자, 살짝 이러면 기포가 만약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올라가서 빠져요. 끝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초콜릿 맞아요. 왜냐면 나머지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드릴게요. 이름표 밑에서 아니요. 볼까요? 여러분들 굳이 필요 없는 게 다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제일 그거신 거예요? 어떤? 저는 기자예요 그냥. 아 기자? 이렇게 거제? 신문? 네, 바로 가시면 햇볕 직사광선이 안 드는 시원한 곳,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부는 그런 곳에 절 두시면 건조가 돼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유산지나 이런 거 깔아놓고 쭉 늘어놓으세요. 이렇게 저희 이거 늘어놓은 것처럼 저도 이렇게 지금 말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 비누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오늘 들어간 향하고 좀 비슷하겠다. 약간 레몬 향 나죠? 비누에서 이런 향이 날 거예요.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체험으로 위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기자분께서 다 업로드 해주신다 하니까 밴드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하시고 좋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기본적인 동기부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견적증 안 된다고? 네? 견적증 화장품 시중 판매업자 보시고 이렇게 판매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막 나눠주고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로 자, 여러분 그거 아까 요리셔보시고 또 뭐 주문하실 거 있으면 나중에 보낼 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얘는 릴렉스 제가 브랜딩 제가 조향을 다 했고요. 좀 편안하게 말만 들은 거 말고. 라벤더, 일랑일랑, 제라늄 뭐 이런 게 향이 들어가서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향으로